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갑자기 이런 것이 그리고 싶다라고 떠올라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약간 다크? 살짝 다크. 딥다크 아니고 살짝 다크 그림? 이거는 작업은 우선 레퍼런스를 먼저 만들었는데 레퍼런스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거 촬영까지 해가지고 대충 3시간이 걸렸나? 3시간이 좀 안 걸렸나? 그런 작업입니다. 레퍼런스는 우선 제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그 조각상 그리스인지 로마 시대인지 조각상 사진이 있는데 옛날에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베를린에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뭐 유럽의 여느 박물관들처럼 약탈한 유물들이 잔뜩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유럽놈들이 다 약탈해왔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진짜 그 페르시아에서 뜯어온 되게 아름다운 파랑색 거대 벽이 있고 그리고 뭐 안에 뭐 그리스 유물, 로마 유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방에 어떤 방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런 조각상들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것 중에 이제 찍어놓은 것 중에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모아놓았던 여러 가지 꽃 사진이랑 뭐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먼저 만들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리는 그림입니다. 뭐 레퍼런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냥 그리는 거하고는 되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진짜 좀 레퍼런스를 만들고 작업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레퍼런스 만드는 거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나중에 한번 각 잡고 레퍼런스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브러쉬는 이제 그 우드컷 스타일 그림 그릴 때 항상 자주 쓰는 트루그릿 텍스처 서플라이에서 구입한 비트톤즈라는 브러쉬가 있는데 그거를 쓰고 있고요. 그 프로크리에이트랑 뭐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랑 이런 프로그램 앱들 브러쉬가 나오는 회사인데 저는 거기 브러쉬들 구입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사서 쓴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주변에 애초에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항상 저는 그곳 브러쉬를 추천드린다. 재미있는 브러쉬가 많습니다. 그 우드컷 같은 이런 느낌을 내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고 나서 훨씬 이 작업 시간이 확 줄어가지고 저는 진짜 편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베를린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그 유럽의 추팔을 해보면서 막 옛날을 막 떠올려 보면서 그때 어땠었나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티스토리가 그 블로그 티스토리 있잖아요. 그게 3년 동안 접속을 안 한 계정은 다 폭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휴면 계정도 아니고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블로그 자체를.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옛날에 제가 프라하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일기가 잔뜩 있는 거야.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막 써 있고 막 사진도 올라와 있고 뭐 사진들은 다 백업해 둔 게 있어서 있는데 거기에 써놓은 기록 같은 거는 제가 어디다가 보관 안 해놨으니까 이거 없어지면은 되게 아실 뻔했다 해서 어저께 좀 읽어봤는데 그때는 나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럭저럭 그래도 사람같이 쓰고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우가우가야 우가우가. 책 안 읽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어가지고 점점 이 사람이 퇴화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유튜브를 많이 보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책을 나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책 종이책은 이제 무거우니까 이북을 사서 많이 읽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도 있었고 나름 책 코어 책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거의 안 읽고 책 코어 책은 너무 피곤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나름 재밌게 잘 썼더라고. 그래서 막 보다가 그렇게 이렇게 살았었지. 내가 프라하에 살았던 게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거의 10년 동안 살았던 게
꿈이 아니었어. 막 약간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게 되게 꿈 같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하여튼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록해둔 거 보니까 뭐 거기 뭐 자주 가는 동네 시장 얘기도 써놓고 동네 카페 얘기도 써놓고 뭐 영화제 간 것도 써놓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한 것도 써놓고 재밌게 살았더라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때는 참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즐겁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제 옛날을 떠올려 보고 베를린 간 거는 거기는 안 올려놨었는데 베를린은 한 세 번을 갔어요. 세 번을 갔고 페루가문은 두 번을 갔는데 굳이 두 번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박물관이긴 한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 세 번 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달라가지고 두 번은 박물관을 갔어야 됐어.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억이 대충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이 조각상 되게 많은 그 섹션이 되게 저는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되게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있어. 그때 찍은 사진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 아직도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심심하면은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쓰고 합니다. 베를린은 뭐랄고 해야 될까? 그 유럽의 무슨 오래된 건물 이런 거를 보러 가는 도시는 아니고 그 동네 바이브? 문화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전쟁통에 뽀사진 것도 많고 무슨 성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딱히 그 옛날 건물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 페르가모는 그냥 가자 그래서 따라간 거였고 그리고 그때 베를린 동물원도 갔어요. 그때 베를린 동물원에 크누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아기 북극곰이 있었어. 근데 걔는 좀 일찍 죽었는데 좀 슬픈 얘긴데 크누트도 보고 왔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는 베를린 아트위크여가지고 이제 베를린에 자잘한 소규모 갤러리도 많고 여러 가지 갤러리들이 많은데 거기가 이제 한꺼번에 아트위크에 오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작가도 있었어요. 유명한 작가도 있었고 안 유명하지만은 재밌는 이제 안 알려진 로컬 작가들 아니면 거기 이제 레지던스 들어가서 작업하는 작가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작가들의 작품들을 되게 볼 수 있는 재밌는 기회였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갈 때는 그 베를린 아트맵인가 뭔가 그 동네 갤러리 리스트 쫙 나와 있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오픈하는 갤러리 뭐 전시 뭐 안을 다 봐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동선을 짜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갤러리를 돌고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여기까지 돌고 이렇게 해서 갤러리 투어를 다녔던 때가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그때는 베를린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전통적인 유럽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힙한 느낌? 그 힙한 느낌이 진짜 강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를린이 좀 그런 쪽으로 예술 쪽으로 핫하기도 했고 유럽에서 그래서 잠시 베를린에서 살아봐도 나쁘지 않겠군.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라하랑 엄청나게 분위기가 다르지도 않고 제가 있었던 곳이 미테주구라는 곳인데 거기가 아마 동베를린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예술가들 많고 갤러리 많은 동네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거기가 되게 힙스터 동네로 유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숙소가 에어비앤비가 있었고 거기서 묵으면서 그 동네 갤러리 찾아다니고 그냥 로컬 가게들 가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가 동네 분위기 자체가 제가 사는 프라하 동네랑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요. 동베를린이어서 그런지 옛날에 그 공산권 시대에 그런 옛날 그 동유럽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더 프라하랑 비슷해서 더 익숙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프라하에서 제가 사는 동네랑 좀 느낌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뭐 베를린에서 한번 살아봐도 좋겠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지. 지금은 생각하면은 유럽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유럽은 여행 가는 거 좋지. 가서 한 달 살이? 한 달 살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좋은데, 근데 1년 이상 산다. 산다는 개념이 이제 살이 말고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세 달 살이 그거 아니고 이제 반년이 넘어가면은 좀 더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싫을 것 같아. 그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할 거는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은 디폴트고, 하여튼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국에 살 것이다. 근데 기회가 된다면 프라하 가서 한 달은 있고 오면 좋죠.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영감 좀 받고 놀고 작업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베를린의 추억이 잠깐 떠오르면서 요새는 진짜 한국이 핫해져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뭐 이제 이국적이고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면에서 뭐 좋은 점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10년 프라하에서 살아보고 온 결과 한국이 진짜 살기 편하다. 그리고 이제 국뽕이라고 말하기도 뭐해.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이제는 모르겠어. 그냥 이것이 국뽕이라기보다는 한국 컨텐츠가 핫한 것이 되게 당연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김치도 완전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다 먹는 수준이 되었고, 제가 프라하 있을 때 사람들이 김치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체코의 가게에서 팔았어. 체코인이 만든 김치도 팔았어, 심지어. 거기가 약간 그 유기농 식품점이어서 일반적인 가게는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미 10년 전에도 체코에서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있긴 했어. 그리고 체코 국영 방송에서 김치를 만드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좀 그 힙스터 스타일의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거 보여주는, 그러니까 힙한 음식 만드는 그런 요리 방송이 있었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김치를 만들긴 했어요. 어쨌든 김치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나한테 두유노 김치를 시전한 체코인도 있었고, 나는 두유노 김치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체코인이 나한테 김치를 아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거 말고 그 뭐 케이팝도 제가 있을 때도 그 어쩌다가 만난 체코인 부부가 자기 딸이 그 지금 케이팝 미쳐 있어가지고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한국 가서 사는 거 어떻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 메이저까지는 아니었지. 그래도 아름아름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케이팝을 듣던 시절이었지. 그것도 프라하에서요. 동유럽에서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하지. 지금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세상이 신기하게 변했구나. 좋은 건 좋은 거죠. 어쨌든 나름 우리나라 문화를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다 즐기고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쌓인 게 많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프라하에 있을 때 2009년인가 2008년인가 학교 뒤에 엄청 유명한, 프라하에서 제일 유명한 게이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케이팝, 제이팝 파티를 한 거야. 갔는데 이제 그 당시니까 소녀시대랑 그때 주얼리 슈퍼주니어 막 이런 거 틀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요상한 패션쇼를 하는데 그 주얼리 신데렐라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막 워킹을 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 옛날에 2008년에 그랬다니까. 이미 2008년에 프라하에서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고 서브컬처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케이팝을 듣고 있었다고. 지금 이런 것이 놀랍진 않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런 국뽕 얘기로 끝나긴 했는데 그림은 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꽂히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어쩌다가 생각나는 거를 그리고 있어서 좀 뭔가 팍팍 그려지는 영감을 찾으러 좀 더 다녀야겠고요. 아직 날씨가 더운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